토트넘은 11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를 끝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은 20일에 열리며 상대는 레스터시티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2024-25 시즌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끝난 후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PL는 제가 만족을 느끼는 곳이며 여전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뛰고 있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의 화제 중 하나는 리샤를리송의 사우디아라비아 내셔널리그 이적설입니다. 이 소문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리샤를리송은 작년 큰 부진을 겪었고 중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토트넘이 도미닉 솔란케를 새로운 공격수로 영입하려는 상황에서 리샤를리송의 이적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솔란케를 영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며 리샤를리송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시켜 얻는 자금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 아흘리는 리샤를리송을 영입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 아흘리는 리샤를리송의 브라질 국가대표 동료인 호베르투 피르미누, 에두아르 멘디, 가브리 베이가, 리아드 마레즈 등을 보유한 강팀입니다. 2023-2024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내셔널리그에서 3위를 차지한 알 아흘리는 9년 만에 첫 우승을 위해 리샤를리송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 리샤를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내 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질 국가대표로 뛰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만 제 꿈은 그보다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샤를리송이 청구 50억 원에 달하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샤를리송은 2015년 브라질 국내 리그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후 2017년 와포드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고 자리발 경기에서 5골 4도움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 시즌 뒤 리샤를리송은 현재 풀럼 감독을 맡고 있는 마르코 실바의 초청을 받아 에버턴으로 이적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에버턴에서 4시즌 동안 152경기에서 53골 13도움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여름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자 리샤를리송은 주전 공격수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기록한 70골 중 30골을 넣은 최고의 공격수였으며 이번 시즌 리샤를리송은 시즌 개막전에서 주전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리샤를리송의 잠재력을 믿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버턴에서 도미닉 칼버트 르윈과 함께 활약하던 리샤를리송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첫 시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0-23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만을 기록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EFL컵에서 첫 골을 넣었지만 감독은 손흥민을 단독 공격수로 기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벌리를 상대로 5대 승리를 이끌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지난 시즌 305경기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후에도 그는 원하는 만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공격수 자리는 손흥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2015-16 시즌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첫 시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시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17 시즌에는 21골 9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2017-18 시즌 12골, 2018-19 시즌 12골, 2019-22 시즌 11골, 2020-21 시즌 16골, 2021-22 시즌 23골을 기록했습니다. 2022-23 시즌에는 부상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10골을 기록했습니다. 2023-24 시즌 손흥민은 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커리어에서 세 번째로 10골 10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은 그의 득점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리샤를리송의 부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전트인 헤나토 벨라스코와 문제가 있었고 한계에 도달했다. 포기하고 싶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월드컵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심리치료사가 나를 도왔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계속해서 단독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리샤를리송은 좌측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을 때도 명확한 기량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샤를리송은 골반 수술로 인해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2022-23 시즌과 비교했을 때 지난 시즌 리샤를리송의 폼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서 리샤를리송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고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부터 23라운드 에버턴전까지 8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1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무릎 부상이 그의 상승세를 막았습니다. 리샤를리송은 무릎 부상으로 자주 결장하며 정기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시즌 후반에 출전 시간을 늘리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지만 리버풀과의 36라운드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리샤를리송은 28경기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 클럽은 리샤를리송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리샤를리송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한다면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약 1,950억 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리샤를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내 꿈은 브라질 국가대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내 꿈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시즌 손흥민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국의 한 언론 매체는 한국 시간으로 8일에 토트넘 호스퍼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려는 것이 리샬리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5일에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AFC 본머스의 27세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은 솔랑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는 그들이 영입하려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솔랑케는 본머스의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머스와의 영입 관련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공격수를 찾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솔랑케의 이적설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리샬리송과 관련된 정보 때문입니다. 리샬리송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랑케는 1997년생 영국인 공격수로 그는 2004년 첼시 유소년 팀에 입단해 2014년에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키 1봉벨87, 몸무게 80kg의 솔랑케는 힘과 공중볼 경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격 진영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협력 플레이, 그리고 적극적인 수비 참여가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토트넘은 리샬리송의 잔류 의지에도 불구하고 솔랑케 영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를 찾는 것이 리샬리송의 미래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샬리송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유럽 5대 리그에서 클럽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해야 합니다.